안녕하세요. 저희 오조 같은 경우는요. 지금 김용순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빼고 선우믹스 선생님, 박미랑 선생님, 안성경 선생님, 김명재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선우믹스 선생님 나오세요. 음소거 해제. 아, 껐네. 네. 안녕하세요. 서양화가이면서 미술치료 강사를 하고 있는 선우미숙입니다. 어머니,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제가 안 가져갔다고요.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아냐? 결혼한 지 33년 차 며느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머니는 저만 보면 너는 어쩌면 그렇게 키도 크고 음식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냐 하시면서 칭찬이 끊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만 가면 무슨 일이든지 정말 열심히 다 해드리고 싶어서 냉장고 청소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장 정리까지 아주 깨끗하게 해드리고 오곤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도둑년 취급을 당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아휴, 정말 어이없어.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거요. 계란이에요. 계란이라고요. 제가 계란을 가져갔대요.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연세가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이 가슴으로는 잘 풀어지지가 않네요. 속상하고 슬프고 정말 실망스럽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저의 감정 이해가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선우미숙이었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그죠? 일단은 그런 상황 묘사, 감정 표현력, 그런 따옴표, 다양한 목소리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그죠? 음. 근데 이야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궁금한데. 1분이라서 짧게 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 결론은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나요? 아니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강연회에서 어머니께서 그때도 뭐 가져갔다고. 간장. 간장이었고. 근데 선우미숙님이 일단은 이런 제추어라던가 음, 목소리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셨네요. 스토리텔링 능력. 본인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어색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재밌지 남편 않아요?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아, 그거는 네. 아니, 듣는 우리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청중을 참여시키는 거. 이게 뭐 때문인지 음, 아세요? 막 이렇게, 응?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스피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화하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얘기하셨던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컨텐츠화 시키려면 미술치료 얘기를 하셔야지. 그, 예를 들어서 어머니 일을 미술치료를 시킨다던가 이런 거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컨텐츠화 시킬 거를 연구를 해야지. 솔직히 지금 얘기는 재밌는데, 그냥 재미있고 끝나잖아, 솔직히. 그리고 중요한 콘텐츠. 거는 컨텐츠화 시키려면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를 활용해서 스피치를 어떻게, 소통을 시어머니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나를 억울하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의심을 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의심을 한다면 저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일단은 변명하면 그 사람은 계속 추궁한단 말이야. 너가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때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뭔가 공감하고 그죠? 어 뭔가 경청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 스피치로 한다던가 아니면 선우미숙님이 이런 분들은 미술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될 수 있었다라는 뭔가 스토리를 얘기한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할 때도 목적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야기의 목적.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화는 약간 친목의 대화, 뭔가 우리 미숙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친목의 대화인 거야. 근데 강의를 하신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거기 안에서도. 그러면 뭔가 설득이라던가, 응? 아니면 뭔가 정보 전달이라던가. 그러니까 음, 대화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제가 그 수강생 얘기 안 해드렸나? 자, 아침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 아침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계란과 비오뜨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팩트만 얘기한 거지. 날계란과 비오뜨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이 스피치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알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한 침묵의 대화에서 너무 정보 전달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는 뭘 얘기해야 돼요? 침묵의 대화라면 왜 비웃도와 날계란을 먹게 됐는지. 그죠? 이런 음, 거죠. 음, 제가요, 어제 밤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더부룩해서 아침을 간단하게 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비오트와 계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히 먹고 왔더니 배가 고프네. 요가 내 이야기죠. 그죠? 왜 그걸 네. 먹었는지에 대한. 이거는 침묵의 대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제가 말했죠, 늘.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침묵인지, 정보 전달인지, 설득인지, 누구를 타겟팅으로 하는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생각하고 말하시라는 거죠. 아셨죠? 자, 네. 미숙님은 미술치료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술치료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스토리텔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미술치료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음, 어렵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쉽고 재밌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자극선을 활용해서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런 그 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낼 수도 있겠죠. 음, 자, 그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미령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둔 엄마 박미랑이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22살이고 둘째는 중2예요. 그리고 제 나이는 53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허전하거나 공허하거나 슬픈 감정 이런 것들 제가 최근에 느낀 감정인데 그 감정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처리하고 계시나요? 저는 최근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였는데 그날 큰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울먹울먹해지는데 예. 예. 그날 군대를 보내면서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느낀 감정들 그러면서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제가 아까 53세라고 말했는데 갱년기가 되니까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저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영식을 10월 30일에 하고 31일 날 하고 제 가족들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정말 1분도 안 되게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가족들 나오라고 해서 입영식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뒤를 딱 도는데 이제 친정 엄마랑 저랑 이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더니 주변에 엄마들도 다 눈이 시뻘개가지고 입영식 거기 하는 강당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또 집에 돌아오는데 같이 타고 갈 땐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 그 아들이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허전한데 집에 또 오니까 그 빈 방을 보니까 또 가슴이 막 먹먹해지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큰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제일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는데 음, 그 공허하다는 엄마들의 그 주변에 많은 이 말을 들었잖아요. 군대 보내고 어떨까. 근데 상상만 했던 감정들이 저한테 이제 확 다가오는데 정말 가슴 한쪽이 정말 커다란 시커먼 구멍이 뻥 뚫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기분이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마음이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좀 제가 많이 억눌렀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직업이 이제 교수다 보니까 좀 논리가 강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아들 앞에서도 울지 않으려고 되게 의연하고, 주변에도 그러고, 그랬었는데, 또 며칠 후에 이제 그 택배 상자가 온 거예요. 아시죠? 가방과 신발과 그날 입었던 옷과 뭐 이렇게 그 소지품들이 막 왔는데, 그걸 못 열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그 박스를 그냥 방치해 놨어요. 오다 가다 그냥 옮기지도 못했어요. 그냥 현관 앞에 그대로 놔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음에 이게 막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고 이렇게 열어서 이제 옷은 이제 좀 빨고 이렇게 막 정리하고 하는데 그 옷 빨아서 옷을 또 개서 넣는데 또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걸 어떡할까 이러는데 제가 이제 기도실을 갔어요. 이제 교회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할 때 그 전에 이제 어플이 요즘 있어가지고 다행히 거기에 훈련했던 사진들이 또 올라오는데 또 기도하면서 그 사진 보면서 기도하는데 또 그때는 진짜 완전히 폭포수 같이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렇게 확 그동안 이제 억제했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흘리고 나니까 나도 몰랐던 나의 숨겨놨던 밑바닥 감정까지 다 올라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 답답한 것들을 이제 막 기도로 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들을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감정을 이렇게 괜찮은 척, 나는 참 쿨한 여자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 보이기 민망하니까, 이렇게 막 묻어두기보다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에 우리 단어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공허하구나, 먹먹하구나, 이런 감정 단어들을 인식하고, 예,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서 인식해주고, 그걸 갖고, 이제 그 마음들을 표현할 때, 그게 뭐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아까 저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막 펑펑 우는 것도 괜찮고, 자기가 이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좀 평화가 오면서, 좀 이렇게, 제가 생활하는데 이제 계속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저의 경험은 이제 군대 아들 보낸 그 마음이지만, 상한 마음이나 아니면 굉장히 기쁜 마음이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미래양님의 스피치 고민은 뭔가요? 어떤 거를 목적으로 여기 오셨던 거예요? 스피치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고 싶었죠? 저는 좀 재미가 없게 말을 해가지고 특히 교수님에 대해서 재밌게. 강의, 제가 음. 강의 내용 자체가 또 교육 철학이에요. 교육 철학. 그러니까 음. 주로 이론적인 딱딱한 개념 설명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음. 아이들 가르칠 때 좀 뭔가 뭔가 하여튼 좀 전달력, 호소력 있게 이렇게 귀에 좀 쏙쏙 들어오게 안 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근데 지금 몇 개만 들어도 저의 스피치의 문제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쭉 나열하는 식으로 쭉 많이 음, 하니까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음, 대화식으로 질문 대화를 많이 하거나, 하고 그런 그렇죠. 걸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특히 초보 강의자분들도 그래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10개야. 그럼 10개의 공을 한꺼번에 다 주려고 그래, 1시간 안에. 그냥 한 번에 확 던지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은 생각하지 않아. 맞아요.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스피치는 그냥 제가 캐치 보여줘.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치. 근데 그것도 내 욕심인 거야, 보면. 어떻게 보면 진도를 나가더라도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거든. 한 가지라도 애들이 얻어가면 그게 된 거야. 그죠? 그리고 지들의 변화가 있다면, 뭔가 느끼고 깨달은 게 있다면, 그러면 유익했다고 친구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학생들이. 그래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쇼폼이 인기인 게 뭐냐면, 쇼폼은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10초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필요한 정보만 탁 듣고 싶은 거야. 지금 미랑님이 스토리 안에 메시지는 있어요. 감정 표현을 숨기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카타르시스가 되고 풀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앞부분에 만약에 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강연으로 한다면 조금 길죠. 그죠? 스토리텔링 예화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잡담의 상황이라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뭔가 강연의 상황이라면 앞에 스토리를 1분 이내로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화도 조금 줄이고 예화를 많이 들면 재밌긴 해요, 미랑님. 교육 철학을 얘기해도 그 철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자들이 일화를 바탕으로 얘기하면 재밌지 않아요? 이 네. 사람이 왜 이런 이론을 내놨는지, 그쵸? 배경은 어떠했는지, 이게 다 스토리잖아. 그러니까 이론식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설민석 씨가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뭘 해요?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할 때도 세종대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 얘기해요? 안 하잖아. 세종대왕님이 막 이렇게 뭐 눈이 뭐 안 좋았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한글에 대해서 그 만드실 당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재밌잖아, 이야기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설명할 때에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얘기하면 재밌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강연이라면 스토리텔링을 조금 줄여야 돼, 많이. 여러 개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셨죠? 네. 네. 이제 목적이 일단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스피치는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가 안 하면 퇴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안성경 선생님이요. 네. 마이크. 음. 중년의 나이에 뜻하지 않은 내 인생의 도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주간보호센터에 갔더니 어르신들 목욕을 시킬 때 변을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변을 파내려내요. 그것도 고무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요. 그땐 제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부를 1년 했잖아요. 두 번째, 간호조무사가 됐어요. 간호조무사는 어르신들 건강관리 체크하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것들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종합병원 간호, 간병, 통합병동에 갔더니 3교대인데다가 환자들 똥, 오줌, 기저귀 가다 드리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환자들 모든 케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제일 많이 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땡땡 보안요원이에요. 이거는 12시간씩 2교대이고요. 집과 거리가 한 50분, 1시간 전에는 출발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한창 더울 때, 추울 때, 밤에, 새벽에 밖에서 차량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거운 물건 같은 것도 몸에 지녀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고. 또 네 번째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했고요.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편안한 도전이고 괜찮은데,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몸으로 많이 힘써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제 나이에 저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의견 좀 내줘 보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전을 정말 많이 하셨네. 대단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본인의 힘든 부분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요양보호사도 변을 고무장갑으로 파내야 된다, 뭐 이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짧게 임팩트 있게 얘기를 잘 하셨네요. 우리 성경님도 꾸준하게 하시니까 굉장히 스피치가 일취월장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요? 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못해요, 못해요, 맨날 이랬는데, 그리고 뭔가, 상대방을 참여시키는 이런 스피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조언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진솔한 느낌이 들어요, 성경님. 그래요. 예, 우리 조모임 할 때 우리 조장님 힘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딱 되시면서, 그지? 딱딱딱 도전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시고, 힘들었던 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런 참여를, 그러니까 왜냐면 스피치는 겸손한 스피치를 하셔야 돼. 그죠? 청중은 칭찬받길 원해. 그래서 내가 약점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잘난 이야기 하면 꼰대가 되는 거지. 너무 내가 실수했던 이야기,
내가 아팠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성경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인간다운 느낌이 많이 나요.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을까, 얼마나 음,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인간적인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성경님의 힘든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조언을 구했다는 건 상대방을 높여준 거잖아. 자, 그런 스피치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스피치를 끈을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연습했으면 좋겠고, 음, 우리 성경님은 솔직히 브랜드보다는 스피치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투리 때문에 되게 고민이셨는데, 사투리도 매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표준어를 써야 하기보다 약간 구수한 사투리도 우리 성경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스피치 연습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음. 칭찬해드리고요. 네, 또 다른 분 한번. 단점, 고쳐야 될 점 이런 거는. 아, 고쳐야 될지 지금 원고를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고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고에서 벗어나야지 뭐예요? 내 이야기가 조금 더 진솔하게 나오거든요, 편안하게. 내 아, 감정이라던가, 뭐, 따옴표도 살릴 수 있고, 그죠? 아무래도 원고를 보면, 이 느낌이 조금 덜 살아. 그죠? 원고를 썼다 하더라도 이거를 자꾸 없이 연습하는 훈련을 계속 해보시라는 거야. 아셨죠? 성경님? 네. 네. 그 다음 분. 전데요. 네. 제가 음악을 조금 깔을게요. 이게 네. 분위기가 그날 이랬었거든요. 어, 기대가 되는데. 들리세요? 안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소리 안 들려. 이어폰 잠깐만요. 끼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어폰? 아하, 내 핸드폰. 아이, 바보, 씨. 잠깐만. 네. 어떤 음악이길래? 들리세요? 네네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의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빗발에 가지는 이런 음악이 네. 쫙 깔리면서 네. 군인 아저씨 22살 제 아들이 제 발을 닦여주더라고요. 징병가족 그 부대 행사 초청이 있었거든요. 야, 노래를 이걸 누가 선정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마음이, 야, 이게 뭐, 이 도대체. 이럴 새도 없이 제 발가락을 막 꼼지락꼼지락 만지면서 그 따뜻한 물에다가 발을 닦아주는데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차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울어?" 아유 안 울어. 근데 눈이 딱 마주치는데 아유 이게 그냥 아들이 그냥 아주 엄청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아유 이 치사해라 이씨. 이게 뭐 이 짝사랑도 아니고 뭐 얘만 맨날 이렇게 막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막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비켜봐, 비켜봐. 나도 좀 닦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겠어? 인제 뭔 아들놈한테 이 발을 뜯기겠어. 그러면서요 양말을 착 벗더니 자기가 발을 탁 담그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번에도 아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이렇게 닦아 주면서 고개를 떨궜다가 저희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아유, 잘 컸구나. 그래, 내가 엄마하기 참 잘했다. 이런 감정이 들었고요. 군부대에서 이런 행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로서 아들의 성장을 보는 느낌? 제 가슴에 세족식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새겨진 날입니다. 맞습니다. 아유, 우리 그림이 명재님, 그려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재님의 장점은 묘사를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명재님 보면 굉장히 유쾌하게 뭔가 상황 묘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 남편과 그 나와 뭐 아들과 뭐 이런 대화가 머릿속에 그 장면이 딱, 그러니까 그 묘사력이 굉장히 탁월하세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명재님한테 늘 얘기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스피치를 배우는 건 또 나를 브랜딩하기 위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재 선정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음. 자, 명재님은, 여러분, 명재님이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정리 잘하죠, 정리. 정리 잘하는 거. 또 제가 봤을 땐 재미있게 말하는 걸 잘해요. 유쾌해요, 그리고 굉장히. 코칭도 잘해주세요. 그리고 코칭도 잘해요. 어떤 네. 코칭을 잘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핵심을 잡는 같은 거? 기수였는데,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뽑아내가지고 그쵸. 그 잘 사람이 잘할 수 끌어야지. 있는 코칭을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명재님이 그런 거를 살려서 그 사람을 보는 그 안목, 이런 거 어떻게 길러요? 네. 그런 본인만의 노하우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세족식에서의 본인의 느낌은 우리가 만약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우리 미랑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소재이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대상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해보고 말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 명재님은 이 분이 브랜드를 만드셔야 되는 분이거든. 그럼 빨리 만드셔야지. 그와 관련된 원싱이 필요하다. 그죠? 어, 소재에 대해서도. 자, 우리 다 하셨나요, 오조는 그럼? 네. 네, 오조 다 하셨고, 고생 많으셨고, 일단 안 하신 분들 있어서 제가 명희님이나 하시라고 했는데, 명희님, 준비하셨어요? 네, 명희님. 해보실까요? 네, 텔레비 켜놨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웃음이 건강에 좋은 거 다 아시나요? 웃음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째, 크게 웃는다.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둘째, 길게 웃는다. 네, 10초 이상 웃으면 심폐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셋째,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그래서 저도 웃음 치료 지금 8년 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일단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발표 울렁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못해도 그냥 내가 해보지 뭐 이런 자신감이 저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웃는 연습을 통해서 오늘도 건강과 행복을 챙기며 자신감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우리 명인이 연습 많이 하셨나 보네. 딱 핵심 포인트만 짚어주셨어. 근데 내가 그 웃음 치료에 대한 컨텐츠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이거 12월 달에 만들게요, 12월 달에.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하나 찍어보는 것도 웃음에 굉장히 뭐 박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웃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나 이런 맞아요. 것들을 듣고 싶거든, 명희님한테. 네, 12월 달에 좀 한가하니까 할게요. 하는 일이 워낙 많으셔서 그랬구나. 음, 그래서 할 컨텐츠가 워낙 많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 일단은. 아셨죠? 네. 긍정 에너지 좋고 목소리에 밝은 기운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수강생들과의 스토리도 따옴표로 살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 정도만 나열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웃음 치료를 어떤 분들이 하고 그분들과의 일화를 재미있게 좀 스토리텔링하는 스피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다음에 또 우리 빙고 혜정님 준비하셨어요? 네. 노래 네, 부르시나요? 안녕하세요.
남편 노래 부르셨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대세는 MZ 세대지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인지 아시나요? 예, 바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 신인류 시대라고 하는데요. 알파 세대의 꿈은 과거에 우리는 의사나 변호사가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 알파 세대의 꿈은 100만 유튜버를 가진 유튜버가 꿈이래요. 그리고 10대 때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파 세대의 일상을 보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구경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셀프 스튜디오에 가 가지고 인생 네컷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마라탕으로 배를 채운 다음에 버블티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이 최고로 신나는 하루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요번 주말 자녀분들과 함께 이러한 일상을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이상입니다. 음. 와, 우리 회장님도 많이 진짜 넣으셨네, 스피치가. 그런가요? 음. 아니, 소재 때문에 막 되게 고민 많이 하셨는데, 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혹시, 콘텐츠가 없어 가지고 그 어. 트렌드 코리아 2023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아, 내용이 거기 저는 조금 나왔다는. 신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발췌를 했어요. 우리 MZ 세대, 알파 세대, 우리 지금의 현 세대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엮으셨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메시지를 준다면, 아까 메시지가 뭐라고 음. 했어요? 그냥 이런 일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상이 누굴까요? 이 이야기를 어, 말하고 싶은 제가 대상이 아니 누굴까요? 제가 음. 항상 이렇게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면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알파 세대 이야기를 꺼내셨어? 인트로 좋았고, 호기심 유도됐고, 이런 예화도 되게 좋았는데, 마무리 부분이, 이게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일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음. 그죠? 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냥 제가 책을 음, 읽다 보니까 이러한 게 음. 있어서 여기 네. 같이 계신 분들한테 이러한 그냥 메시지를 소개를 그렇죠. 하고 싶었어요. 그게 트렌드 코리아에 나왔던 부분이라면, 제가 뭐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같이 공유해 드릴까 해요. 그죠? 아, 그러니까 그리고 메시지는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에 그게 나왔다는 건 요즘 친구들의 트렌드를 파악해줘. 왜냐면 MZ 세대가,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세대를 잘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계층이 그들이기 때문에. 음. 그죠? 그러면 네. 메시지는 만약에 우리 뱅구 회장님의 인친분들도 거의 다 요 4, 50대 분들 아니야? 거의? 성장을 그쵸, 그쵸. 원하시는?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음. 그들의 취향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던가. 음. 그러니까 타겟층, 누구한테 얘기할 것인가. 음. 안 그러면 그냥 잡다는 그렇죠. 거야. 야, 요즘 애들이 이거 좋아한대. 야, 인생 내 것 가고 음. 마라탕 먹고, 야, 너무 신기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음. 잡담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음. 잡담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할 거라면 트렌드 코리아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음. 이런 내용을 읽고, 그리고 내 생각, 무슨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하지만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마무리가 조금 어려우셨나 봐. 그죠? 어떤 네네. 메시지를 줄지에 대해서 마무리가. 네네. 근데 되게 이런 소재는 굉장히 신박한 게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알아야 되잖아.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이라던가 그런 정보는 굉장히 신박하고 재밌었어요. 저도. 근데 마무리해서 어떤 대상을 타겟팅 할 것인가, 왜 음.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거를 밝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오늘 다 그런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죠? 음.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근데 상대가 누구냐?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 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스피치를 짜라는 거죠. 아셨죠? 네.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어.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심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대상에 대해 잘 모른다면 질문하세요. 아까 우리 성경님처럼 여러분 뭐 관심 있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컨텐츠들이 많이 줘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스피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음.
아셨죠? 자, 오늘도 수업이 40분이 넘었네요. 또 출근하셔야 되실 분 있으시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조장님들 목요일까지 저한테 주셔야 돼 작품을 만들어서. 만약에 편집이나 이런 거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아셨죠?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금요일 날은 여기에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공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사이에서만 하고 금요일 날 여기서 첫 발표하는 걸로. 인스타나 이런 걸 미리 올리지 마시고 일단은. 아셨죠? 네. 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마무리할게요.